자격증 딴 전문가인데 파출부 취급받으시는 우리 요양보호사분들 많으시죠?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 제가 오늘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요양보호사로 근무 중이시거나 근무를 앞둔 예비 요양보호사 분들에게 무리한 요구, 예를 들어서 대청소, 심부름, 김장, 갑질에 마음이 다치지 않고 선을 긋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싸움이 아니라 업무 범위와 거절 멘트, 그리고 센터 대응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날은 김치도 담가주세요, 대청소해주세요, 창틀도 닦아주세요, 우리 딸 마중 나가주세요 라는 이런 요구가 당연한 것처럼 나올 때가 있어요. 더 힘든 건 그걸 거절하면 왜 이걸 못해요? 이전에 선생님들은 해주셨는데, 이렇게 내가 문제인 사람처럼 분위기가 바뀌는, 또한 내가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우리 선생님들 많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또한 어르신보다 가족이 더 간섭하고 말투가 점점 더 세지는 경우, 센터에 이런 것들을 고충을 얘기했을 때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그 집에서 근무를 못 하십니다, 아니면 지금 이렇게 그만두시면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라는 은근한 압박, 센터는 수급자를 놓치기 싫어서 이런 것들을 아무리 토로해도 귀뚱으로 듣는 상황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일 하는 말이 그냥 참고 하지 뭐. 근데 참는 순간 기준이 무너지고 다음부터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업무 범위를 말씀드리고 이거에 맞춰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근무하시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선생님들이 이런 경우를 많이 겪는 이유가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기준을 말씀드릴 텐데요. 급여가 어떤 서비스로 계획되어 있는지, 어르신 상태가 낙상 위험, 인지 상태, 이동, 집안의 위험 요새에 미끄럼, 동선 막힘, 가족 요구가 과도할 가능성, 내가 할 수 있는 협의 범위, 시간 안에 업무 기준을 정하셔야 되는데, 이걸 머릿속에만 두게 될 경우에 선생님들은 그냥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딱 정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르신 중심 돌봄을 우선으로 진행합니다. 안전과 시간 때문에 범위 밖 요청은 어렵습니다. 대신 가능한 범위 안에서 대안을 드릴게요. 이 문장이 있으면 감정 싸움이 아니라 기준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무리한 요구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핵심인데 거절을 싸우지 않고 하는 3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르신들이나 보호자가 과한 요구를 했을 때 어르신이 나이가 드시고 장기요양 등급 받으셔서 힘드시겠어요.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어려우실 거라고 공감이 됩니다 라고 일단 우선은 공감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고, 또한 이거를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 나올 때마다 이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도와주고 싶어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제가 이 집에서 일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선그어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센터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 돼요. 센터장님, 사회복지사 선생님, 업무 범위에는 어르신을 향한 업무만 돼 있게 되시고, 또한 이 3시간이나 4시간 동안 이 업무까지는 제가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센터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해결 방법을 들으시고 대응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지, 보호자와 어르신과 선생님들이 감정 싸움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대청소나 창틀, 베란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게 될 경우에 그건 대청소 범위라 어려워요. 대신 어르신 생활 공간 위주로 정돈 도와드리고, 제가 어르신 공간 범위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심부름이나 가족 빨래 같은 경우에는 가족 관련 업무는 공단에서도 하면 안 된다고 저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고 설문을 받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또한 가끔씩은 무례한 말투나 비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표현은 보호자님, 제가 듣기 힘듭니다. 어르신, 저도 존중받으면서 일하고 싶고 어르신에게 진심으로 다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계속 제가 듣기 어려운 말들을 하시게 될 경우에 저도 감정이 너무 많이 상해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한테도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주시거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센터와도 관계가 좋으셔야 되고 보호자의 관계도 좋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 센터에 대해서 중간 입장에서 가장 어려워하실 텐데요. 현장에서 거절을 잘해도 나중에 센터가 내 편이 아니게 될 경우에 흔들리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런 부분을 문장으로 남기시거나 사회복지 선생님이나 센터장님에게 기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좋으십니다. 센터장님, 사회복지사님, 오늘 3시에 보호자분이 베란다 대청소를 요청하셨고 저는 어르신 중심 케어로 범위 바뀌라고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요구가 반복될 수 있어 센터 기준을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센터에서도 이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또한 문서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이 선생님이 예민하다가 아니라 이 집에 이런 이슈가 있구나. 또한 요양보호 선생님이 현장에서 3시간 근무하는 거랑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 방문하거나 센터장님이 계약으로 갔을 때 한 번 뵀을 때 이미지는 너무나 다른 것을 알고 있는데 그때 이미지로 센터장님이나 사회복지사님이 굳어졌을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를 3시간 도움드리는 이 이미지랑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센터에게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신 전화통화로 하시게 될 경우에는 감정이 묻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감정을 배제하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오늘 이런 날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참아라만 하는 곳, 업무 범위, 기준을 문서나 말로 안내 못하는 곳, 또한 요양보호사 보호보다 수급자 유지만 보는 곳, 근로 조건이나 일정 변경이 너무 작고 이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 없이 무조건 해라라고 하는 곳, 상담을 요청해도 답이 늦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곳, 이런 곳들은 피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며 센터가 좋아야 선생님들이 오래 갑니다. 요양은 결국 사람을 돌보는 일인데 선생님들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 일 못하십니다. 현장에서 제일 많이 받는 무리한 요구가 뭐였는지 댓글로 하나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댓글 사례 모아서 다음 영상에서는 상황별 멘트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